2026년 7월 31일 오늘 시황입니다. 어제 TQQQ는 하루 만에 약 9.7%, QLD는 약 6.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하루 급등만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LD는 분할 접근이 가능하지만 TQQQ는 QQQ가 21선을 회복하는지 확인한 뒤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제 상승은 추세 전환의 확정이 아니라 추세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첫날이었습니다. QQQ는 3.3% 오른 683달러 5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약 1.7%, 다우지수는 약 1.2%, 나스닥 지수는 약 2.8%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약 8% 급등하면서 AI와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 만에 약 15.6% 급등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애저 성장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막대한 AI 투자금이 실제 매출과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메타는 약 8% 하락했습니다. 메타 역시 AI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은 성장 기대보다 비용 증가와 투자 부담을 더 크게 받습니다. 같은 AI 투자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올랐고 메타는 비용 부담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더 이상 AI에 투자한다는 말만 믿어주지 않습니다.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QQQ 차트를 보겠습니다. QQQ의 21선은 약 702달러, 61선은 약 714달러입니다. 현재 종가 683달러 55센트는 두 이동평균선보다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702달러의 21선 회복은 단기 반등 확인이고 714달러의 61선 회복은 중기 상승 추세 복귀 신호입니다. 따라서 어제 상승폭이 아무리 컸더라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QQ가 700달러 부근에서 다시 밀린다면 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702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회복하고 며칠 동안 지켜낸다면 이번 반등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RSI는 약 43입니다. RSI가 30 아래라면 과매도, 70 이상이라면 과매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43은 과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강한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준도 아닙니다. 하루에 3% 넘게 올랐는데도 RSI가 과매수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RSI가 50을 넘고 QQQ가 21선을 함께 회복해야 상승 힘이 실제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VIX는 전날 20을 넘었다가 어제 1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공포심리가 빠르게 완화된 것입니다. VIX가 20 아래로 내려온 것은 QLD와 TQQQ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15 아래의 완전한 안정 구간은 아닙니다. VIX가 다시 20을 넘는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TQQQ는 QQQ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VIX가 17 아래에서 안정된다면 기술주 반등에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거래량은 이번 반등에서 가장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QQQ 거래량은 최근 평균보다 약 50% 이상 많았습니다. 거래량 없이 주가만 잠깐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을 힘없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상승입니다. QQQ가 700달러와 21선을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어제 하루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다시 줄어든다면 상승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상황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AWS 클라우드 매출이 강하게 성장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이 동시에 강했다는 것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투자 금액보다 그 투자가 실제 현금 흐름과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애플도 매출과 이익이 시장 예상을 넘었지만 시간 외 주가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좋은 실적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과 앞으로의 강한 전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AI 투자 확대가 긍정적입니다. 고객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한다면 반도체 수요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객 기업들이 AI 투자로 실제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면 투자 속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역시 AI 기대보다 고객 기업들의 AI 매출과 이익이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미래 성장 기대가 큰 기술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나스닥의 상승 속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반등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VIX가 내려왔고 거래량이 증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QQQ는 아직 21선 702달러와 61선 714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추세 복귀가 아니라 추세 복귀를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QQQ가 702달러를 종가로 회복하는지, RSI가 50을 넘어서는지, VIX가 다시 21로 급등하지 않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기 전까지 QLD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분할로 접근하고 TQQQ는 하루 급등 뒤 추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QQQ가 다시 680달러 아래로 밀리고 VIX가 20을 넘는다면 현금 비중을 남겨두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지 20, QQQ 702달러 회복, RSI 50 돌파, VIX 20 이하 유지라는 세 가지 조건과 함께 QLD 분할 매수, TQQQ 추격 금지, 현금 보유 전략을 보여주는 최종 정리 화면. TQQQ가 하루에 10%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에도 가격과 거래량이 버텨주는가입니다. 급등을 놓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반등을 추격한 뒤 다음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